장의재 실종 사건은 1990년대 후반 중국 대련시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정치 권력의 어두운 면과 개인적 스캔들이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중국 사회의 권력 남용, 여성 인권 침해, 그리고 시체거래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장의재는 대련 텔레비전의 인기 아나운서로 밝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화려했으나 당시 대련시장이었던 보시라이와의 관계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서술에서는 사건의 배경부터 실종 과정, 다양한 소문과 추측, 사회적 반향, 그리고 최근까지의 논의까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하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기존 지식과 최신 검색 결과를 종합하여 구성되었으며 사건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장의재는 1970년대 초반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반 20대 초반에 대련 텔레비전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련은 당시 중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경제 개발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장의재는 태양비라는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활동하며 지역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 엔터테인먼트, 생활 정보를 다루는 인기쇼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미모,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련의 꽃으로 불렀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팬클럽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순조로웠으나 정치권과의 연결이 점차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대련시장이었던 보시아리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로 그의 아버지 보유보가 당의 원로였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보시라이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대련시장을 지냈으며 도시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대련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소문에 따르면 그는 100명 이상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장의재는 그중 가장 공공연한 정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의재는 보시라이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으며 동료들에게 저녁에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련 사회에서 이미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의재와 보시라이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깊어졌습니다. 1998년경 그녀는 보시라이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이른 시점에서 장의재는 보시라이에게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대련했습니다. 이는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구카이라이는 변호사 출신으로 남편의 정치적 야망을 뒷받침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장의재를 위협 요소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구카이라이는 지역 미디어에 왕홍이라는 필명으로 장의재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구카이라이의 성격은 나중에 드러난 닐 헤이우드 살해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2011년 구카이라이는 영국 사업가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녀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장의재 사건에서도 구카일라이가 국가안전부나 경찰을 동원해 장의재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장의재는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출연은 1998년 초로 이후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갑작스러운 휴가를 신청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대련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의재가 보시라이의 아이를 임신한 채 사라졌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실종 직후의 상황은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1998년 말경 장의재는 대련의 난산 호텔에서 구카이라이의 지시로 감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그녀는 상부에 상소를 여러 번 제출하며 보시라이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시라이의 정치적 이미지를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강경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완전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비워진 채로 발견되었고 개인 물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정치체제에서 고위 인사의 스캔들은 은폐되기 마련입니다. 보시라이는 대련시장 시절부터 여성 문제로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권력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장 웨이핑은 장 웨이제가 국하이라이에 의해 대련에서 쫓겨나 재정적으로 보상받았으며 베이징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후 해외로 이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문과 대조되는 반박으로 사건의 진실을 더 모호하게 만듭니다. 실종 후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장 웨이제의 시신이 플라스틱화, 처리되어 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 해부학자 건서 반 하건즈의 바디월즈 전시와 관련됩니다. 반 하건즈는 1999년 대련에 공장을 설립하여 시체를 플라스틱으로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장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주로 기증된 시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체가 형무소나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04년경 바디 월즈 전시에서 임신 8개월의 여성 시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체는 머리 모양, 체형, 그리고 임신 기간이 장웨이제와 유사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전시회 참관자 중 장웨이제의 전 동료들이 그녀처럼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문은 급속히 퍼졌고 중국 인터넷과 해외 미디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반 하건즈 측은 모든 시체는 합법적 기증이라고 부인했으나 대련 공장이 보시라이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의심되었습니다. 보시라이는 대련 시장 시절 반 하건즈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소문이 배경에는 중국의 장기 매매와 시체 거래 산업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국에서는 정치범이나 반체제 인사들의 시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웨이제의 경우 보시라이가 그녀를 제거한 후 시체를 반 하건즈에게 넘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반 하건즈의 공장은 2008년경 폐쇄되었으나 시체 공급원에 대한 의혹은 여전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사용된 시체 중 일부는 처형된 죄수들로 머리에 총상이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소문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출처에서는 장웨이제가 살아있으며 보시라이의 측근 슈밍, 대련샤이 그룹 회장에 의해 보상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장 웨이핑은 그녀가 베이징에서 공부한 후 이민 갔다고 주장하며 플라스티네이션 소문을 부인합니다. 또한 보시라이가 2012년 스캔들로 종신형을 받았을 때 그의 여성 편력이 공개되었으나 장웨이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은폐를 시사합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장웨이제가 보시라이와의 딸을 출산했으며 현재 10대 후반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녀가 비밀리에 보호받고 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장웨이제 실종 사건은 중국 여성들의 권리와 정치 권력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켰습니다. 2012년 보시라이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보시라이는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국하이라이는 헤이우드 사례로 사형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라이의 여성 편력이 드러났으며 장웨이제는 가장 유명한 피해자로 꼽혔습니다. 중국 미디어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진 2010년대 후반, 장웨이제는 권력에 희생된 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련 주민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정치인의 정부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 사건을 중국의 인권 문제와 연결지어 언급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검열로 국내 토론은 제한적입니다. 최근까지 이 사건은 유튜브, 틱톡, X,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재조명됩니다. 2023년과 2024년 여러 다큐멘터리 영상이 제작되었으며 장웨이제의 사진,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란이 공유됩니다. 2024년 7월과 11월 포스트에서 그녀의 시체가 전시되었다는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살아있으며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을 제기하나 신빙성은 낮습니다. 보시라이의 감옥 생활과 국하이라이의 감형, 2012년 유죄 후 석방 가능성, 도 사건의 여파입니다. 장웨이제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희망은 희미합니다. 공식적인 진상규명은 없으며 중국 정부는 보시라이 사건을 정치적 숙청으로 마무지었습니다. 바디월즈는 전 세계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여러 국가에서 전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 사랑, 배신의 비극으로 남아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출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권력의 어둠을 드러내요. 불륜, 살인, 인체거래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 많은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정말로 스릴 넘치고 할리우드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중국의 슈퍼스타 판빙빙의 실종 사건.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 하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사건이에요. 세금 탈세 의혹, 정부의 압박, 소문 속의 감금. 이 모든 게 현실에서 일어났다니 믿기지 않죠? 자, 여러분, 편안히 앉아서 팝콘 챙기세요. 오늘 영상은 이 사건을 최대한 상세하게, 마치 제가 여러분 옆에서 속삭이듯 흥미롭게 풀어갈게요. 만약 재미있게 보시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도 켜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시작할까요? 판빙빙 실종 사건, 중국의 어두운 비밀 에피소드, 고. 먼저, 주인공 판빙빙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판빙빙은 중국에서 여신으로 불리는 톱스타예요. 1981년생으로 1998년에 데뷔한 이후 드라마 환주격격으로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 후 황제의 여자 시리즈, 무극 같은 영화로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할리우드에도 진출해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블링크 역을 맡았고 아이언맨 3 중국 버전에도 출연했어요. 포브스 선정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 여배우에 여러 번 랭크됐어요. 2017년에는 4,300만 달러를 벌었대요. 판빙빙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에요. 그녀는 패션 아이콘, 사업가, 자선가로도 유명했어요. 자신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화장품 브랜드 팬뷰티를 론칭했죠.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수억 명.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에서 그녀의 포스트는 항상 화제였어요. 2018년 초만 해도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장악하며 중국의 안젤리나 졸리로 불렸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삶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바로 세금 탈세 스캔들 때문이에요. 이게 실종 사건의 뇌관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매일 파파라치가 따라다니고 팬들이 열광하는 스타가 갑자기 증발해 버린 거예요. 소문은 인터넷을 타고 퍼졌어요. 판빙빙이 죽었대. 정부가 잡아갔어. 미국으로 도망쳤어. 이 소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죠.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상세히 설명할게요. 모든 건 2018년 5월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의 유명 TV 진행자 최영원이 웨이보에 폭로를 했어요. 최영원은 원래 판빙빙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지만 영화 휴대폰 이 관련 분쟁으로 화가 났어요. 휴대폰은 2003년 판빙빙의 데뷔작이었고 속편 제작 소식에 최영원이 반발한 거죠. 5월 28일 최영원이 웨이보에 음향계약 사진을 올렸어요. 음향계약이란? 공식적으로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내고 실제로는 높은 금액을 받는 이중 계약이에요. 최영원은 한 배우가 4일 촬영으로 1,000만 위안, 공식, 과 5천만 위안, 비공식을 받은 증거를 공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판빙빙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판빙빙은 휴대폰 이 출연으로 6천만 위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5월 29일 판빙빙의 스튜디오는 거짓이라고 부인했지만 불길은 이미 번졌어요. 6월 3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영화 및 TV 산업의 세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때부터 판빙빙의 행보가 이상해졌어요. 그녀는 웨이보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길 같은 모호한 포스트를 올렸지만 점점 활동이 줄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 최영원은 나중에 판빙빙의 6천만 위안 계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 폭로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많은 스타들이 비슷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사마 단속을 강화했어요. 판빙빙은 희생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죄가 있었을까요? 계속 따라오세요. 2018년 7월 1일 판빙빙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죠. 그 후 7월 23일 웨이보에 마지막 포스트를 올렸어요. 모두 안녕하세요. 같은 평범한 인사였어요. 8월 들어 소문이 폭발했어요. 중국 미디어는 판빙빙이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어요. 일부 언론은 그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더 무서운 소문은 정부가 그녀를 구금했다는 거예요. 한 보도에 따르면 판빙빙이 난징의 쇼핑몰에서 점성술사를 만나다 체포됐대요. 머리에 가방을 씌워 베이징으로 압송됐고 매니저 무샤오광도 함께 잡혔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톱스타가 점성술사를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문은 웨이보에서 삭제됐지만 해외 미디어로 퍼졌어요. BBC는 판빙빙의 실종이 중국 정부의 권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CNN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고 썼죠. 팬들은 걱정으로 미쳤어요. 빙빙 언니, 어디 계세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지만 중국 정부는 침묵했어요. 이 기간 동안 판빙빙의 동생 판청청도 활동을 줄였어요. 그는 아이돌 그룹 9% 멤버로 데뷔했지만 누나 실종 소문에 휘말렸죠. 매니저 저지총은 체포 소문은 거짓이라고 부인했지만 설득력 없었어요. 트위터, X에서도 팬 빙빙 미싱 키워드가 뜨거웠어요. 한 유저는 중국 정부가 스타를 납치한 거야 라고 썼고 또 다른 유저는 세금 때문에 사라지다니 무섭다고 했어요. 소문 중 가장 충격적인 건 판빙빙이 사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세금 탈세는 중죄예요. 과거 사례처럼 엄벌이 예상됐죠. 베너티 페어는 그녀의 실종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할리우드도 동요했어요. 그녀가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사랑해요 55 제작이 지연됐어요. 실종 기간은 약 3개월, 정확히 100일 정도예요. 이때 중국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대적인 세금 단속을 벌였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산업 전체가 117억 위안의 세금을 자진 신고했어요. 판빙빙 사건이 촉매제였죠. 왜 판빙빙이었을까요? 그녀는 시진핑 정부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스타였지만 동시에 부패의 상징으로 꼽혔어요. 중국은 스타들의 고수입을 문제시했어요. 한 해 1억 위안 이상 버는 배우가 많았죠. 정부는 스타 수입 상한선을 도입하려 했어요. 트위터, X에서 보니 많은 유저들이 판빙빙의 실종이 중국의 검열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한 포스트는 인터폴 회장도 사라졌는데 배우는 말할 것도 없어 라고 썼어요. 실제로 2018년 중국에서 여러 유명인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판빙빙은 그중 가장 큰 케이스였죠.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워요. 중국 내에서는 검열로 토론이 제한됐지만 해외 팬들은 프리 팬빙빙 캠페인을 벌였어요. 쿼러에서 왜 판빙빙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 라는 질문이 인기였어요. 드디어 2018년 10월 3일 신화통신이 발표했어요. 판빙빙, 세금 탈세로 8.83억 위안, 약 1.27억 달러, 벌금, 그녀는 개인적으로 2.55억 위안, 회사 관련으로 나머지를 내야 했어요. 탈세 액수는 2.45억 위안이었고 벌금이 그 2배예요. 판빙빙은 웨이보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저는 국가와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법을 어긴 것을 후회해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매니저 무샤오광은 회계 기록 파괴로 구금됐고 대만 국적이라 대만 정부가 항의했어요. 벌금은 어마어마했지만 그녀는 3개월 만에 냈어요. 소문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과 대출로 마련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판빙빙은 중국 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녀의 영화와 드라마는 방영 금지됐고 2019년까지 활동이 제한됐어요. 2019년 2월 판빙빙이 소셜미디어에 복거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썼죠.
하지만 중국 내 활동은 어려웠어요. 2022년 한국 드라마 인사이더에 카메오 출연, 2023년 그린라이트로 복귀했어요. 2023년 오스카 시상식에도 나타나 화제가 됐어요. 이 사건의 교훈? 중국에서 스타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맞아요. 산업 전체가 변했어요. 스타 수입 상한선 도입, 탈세 단속 강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판빙빙은 실종 기간이 나를 진정시켰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녀는 구금됐을까? 고문받았을까? 소문만 무성하죠. 여러분, 이게 판빙빙 실종 사건의 전말이에요. 화려한 스타가 세금 때문에 사라진 이야기, 정말 영화 같죠? 중국의 권력과 엔터테인먼트의 어두운 면을 보여줘요. 만약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려요. 벨 누르고 알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전 세계를 뒤흔든 중국 테니스 스타, 펑서이의 실종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중국의 정치적 비밀, 검열, 그리고 국제사회의 뜨거운 논란까지 얽힌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아서 이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을 함께 파헤쳐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펑사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펑사이는 1986년 1월 8일 중국 후난성 상탄시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예요. 39세인 지금까지도 중국 테니스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죠. 2013년 임블던, 2014년 프랑스 오픈에서 여자 복식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2008년, 2012년, 2016년 올림픽에도 출전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며 중국 스포츠의 자랑으로 떠올랐죠. 그녀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펑사이는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수백만 명의 팬을 가진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를 상대로 폭탄 같은 폭로를 한 직후에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펑사이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급 인사, 장가오리 전 부총리를 상대로 충격적인 미투 폭로를 했어요. 장가오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즉 중국 권력 서열 7위의 거물이었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인물이에요. 펑사이의 폭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2011년 텐진 테니스팀 소속이던 시절, 당시 텐진의 1인자였던 장가오리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2018년 장가오리가 공직에서 은퇴한 후 다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죠. 심지어 그 순간 장가오리의 아내가 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펑사이는 이렇게 썼어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 이 폭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불꽃에 나방이 뛰어드는 것처럼 자멸하는 길일지라도 이 문장,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지 느껴지시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올린 거예요. 펑사이의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예리즈 팽슈에이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죠.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앞다퉈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노박 조코비치,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이건 끔찍한 상황이다. 실종이라니, 충격적이다. 부디 무사하길 바란다. 오사카 나오미, 펑사이의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녀에게 사랑을 보내며 무사하기를 기도한다. 세레나 윌리엄스, 펑사이의 안전이 걱정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크리스 에버트, 펑사이를 14세 때부터 알고 지냈다. 우리 모두 그녀를 걱정해야 한다. 세계여자테니스협회, WTA의 스티브 사이먼 회장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펑사이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그녀의 성폭행 주장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이다. 수억 달러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WTA는 중국에서 7개 대회, 총 상금 3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거였죠.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요? 유엔과 미국 백악관도 가세했어요. 유엔 인권사무소는 펑사이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그녀의 안전을 입증할 검증 가능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까지 이 사건의 파장이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왔죠. 중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1년 11월 17일 중국 관영 매체 CGTN이 갑자기 펑사이가 WTA 회장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을 공개해요. 내용은 이랬어요. 나는 집에서 쉬고 있을 뿐 실종된 것이 아니다. 성폭행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 이메일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가 더 의심스러워했어요. 왜냐? 이메일 스크린샷에 입력 커서가 보였거든요. 누가 이걸 작성하고 있는 중에 캡처한 건지, 이게 진짜 펑사이가 쓴 건지 의문이 생겼죠. 스티브 사이먼 WTA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이메일을 펑사이가 직접 썼다고 믿기 어렵다. 그녀와 직접 연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 없다. 11월 20일 CGTN 기자가 펑사이의 최근 사진이라며 3장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방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이었죠. 같은 날 관영 매체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펑사이가 베이징에서 코치, 친구들과 회식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21일에는 펑사이가 테니스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영상까지 나왔고, 심지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펑사이와 30분간 화상통화를 했다고 발표했어요. IOC는 펑사이가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영상 속 펑사이는 웃고 있었지만 정말 자유로운 상태였을까? 국제사회는 이게 진짜 펑사이인지, 딥페이크가 아닌지, 강압받은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WTA는 여전히 직접 그녀와 만나 확인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이쯤에서 잠깐 펑사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실종이 펑사이만의 일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에 찍히면 유명인사든 억만장자든 심지어 일반 시민이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판빙빙, 2018년 중국의 톱배우 판빙빙은 탈세 의혹으로 갑자기 실종됐다가 107일 만에 반성문을 올리며 복구했어요. 그녀는 국가에 충성을 다짐한다며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였죠. 마윈,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중국 당국의 규제를 비판했다가 3개월간 사라졌어요. 이후 그는 조용히 농업 분야로 활동을 바꿨죠. 사오젠화, 2017년 투자회사 밍텐그룹 회장은 홍콩 호텔에서 납치된 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해요. 펑사이 사건은 이런 중국의 실종 패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특히 그녀가 폭로한 상대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장가오리였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이었죠. 중국 공산당은 이런 폭로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펑사이의 목소리를 철저히 지웠던 거죠. 자, 이제 2025년 8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볼게요. 펑사이의 실종 논란은 2021년 말 IOC의 발표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펑사이는 이후 몇 차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녀가 정말 자유로운 상태인지 성폭행 폭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어요. WTA는 결국 2021년 12월 중국 내 모든 대회 개최를 중단했어요.
이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포기한 역사적인 결정이었죠. 펑사이 사건은 중국의 검열과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드러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끝까지 침묵하거나 펑사이는 안전하다는 식의 표면적 대응만 했죠. 2025년 현재 펑사이는 테니스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고 공식적인 활동 소식도 거의 없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베이징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진실인지 강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펑사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의 불투명한 시스템, 언론 통제, 그리고 인권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그녀의 폭로는 중국 내 미투 운동의 상징이 될 뻔했지만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용기가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어요. 펑사이 같은 스타라면 중국의 강력한 통제력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녀도 결국 또 다른 사례가 됐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중국 내에서는 지워졌지만 전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웨리즈 팽슈에이 해시태그는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니었어요. 그건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외침이었죠. 여러분, 이 영상 어땠나요? 펑사이 사건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그녀는 지금 정말 안전할까?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